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애인 앞에서 욕해도 되는 유일한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알랭드 보통의 연애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는 특별한 로맨스는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남자인 내가 평범한 여자인 클로이를 만나서 평범하게 연애하고 이별하는 이야기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혹은 사랑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책은 두고두고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헤어지기까지 겪게 되는 10단계의 과정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 7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소설 속 남자와 클로이는 연인인 동시에 주변 사람들에 대한 험담을 공유하는 뒷담화 메이트이기도 합니다. 민감한 얘기다 보니 아무하고나 할 수 없지만 여자친구인 클로이에게만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 사람 행동이 너무 어이없었어. 세상에 진짜 어이없다. 무슨 얘기를 해도 웬만하면 다 공감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함께 한바탕 씻고 나면 그제야 답답했던 마음이 좀 풀리죠. 둘만의 비밀도 하나씩 더 생기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남자는 클로이와 뒷담화를 하면서 둘의 관계가 더 가까워졌다고 느껴요. 함께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함께 싫어하는 것을 욕하는 친밀감에 비할 건 아무것도 없었다. 외부의 적. 실제로 애인과 함께 나누는 가벼운 뒷담화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무언가를 공통적으로 좋아할 때보다는 공통적으로 싫어할 때 친밀도가 33%나 더 높아졌다고 해요. 똑같이 누군가를 싫어할 경우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애인을 괴롭게 한 누군가를 같이 욕하고 맞장구 치다 보면 전투에서 같이 고생한 전우처럼 동지애가 생기는 느낌이랄까요? 계란, 노른자 이야기.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신나게 욕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예의가 없는 걸까? 그러게. 속으로는 근데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뒷담화가 옳은 행동은 아니죠. 애인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사람은 원래 옳은과는 거리가 먼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알랭드 보통의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자기가 계란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대요. 깨져서 노른자가 흘러내릴까봐 늘 불안해하고 어디 마음 편히 앉지도 못하는 일종의 과대망상 환자였죠. 사람들이 아무리 넌 계란이 아니야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고 진정제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불안을 사라지게 한 건 의사의 한마디였어요. 토스트 한 조각을 갖고 다니면서 그걸 깔고 하시면 어때요? 그럼 노른자가 흘러내려도 괜찮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존재는 토스트 조각 같은 거예요. 맞는 말, 옳은 말로 망상을 깨기보다는 기꺼이 그 망상에 같이 빠져줄 수 있는 사람. 애인의 뒷담화가 너무 심해서 실망스러운 정도가 아니라면 옳고 그름의 기준은 잠시 잊고 같이 욕해주세요.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애인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답니다. 클로이와 내가 사랑의 노른자유를 말짱하게 보존할 수만 있다면 진실이 무엇이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설렘이 사라진 커플 헤어져야 할까? 알랭드 보통의 소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통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에 빠지고 헤어지기까지 겪게 되는 10단계의 과정을 얘기해 볼 건데요. 그 8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자와 클로이의 로맨틱한 연애를 보면서 나도 저런 사랑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번에는 환상을 좀 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글쎄 애인인 클로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판 거예요. 그것도 클로이의 절친인 앨리스에게. 앨리스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은 클로이와 남자. 남자의 취향을 너무 잘 아는 클로이는 앨리스가 그의 이상형과 비슷하다는 걸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죠. 넌 오늘 앨리스한테 반할지도 몰라. 남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웃어 넘겼지만 그날 밤 앨리스의 집을 나오면서 클로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미 벌써 앨리스를 조금 사랑하게 됐거든요. 그녀의 말투,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동작, 부엌으로 접시를 가져갈 때 뒷모습까지 남자를 사로잡았죠. 수많은 여성 시청자들이 화내고 실망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역시 남자들이란 클로이가 너무 불쌍해. 클로이에게 너만을 사랑한다며 마시멜로 해라고 속상이던 이 남자. 속으로 바람기를 감추고 있었던 걸까요? 사랑의 요구가 해결됐다고 해서 늘 갈망의 요구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늘 지금 그렇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나는 클로이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내 말은 시간의 구속을 받는 약속이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연애 중에도 한눈을 팔았어요. 제가 이 남자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연구 결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시카고 대학 마고 몰리낙스 교수 연구에 따르면 연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설렌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70%였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설렜다고 해서 연인에 대한 사랑이 시들해지거나 관계에 위기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대부분 현재 연애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이성에게 설렌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 중 애인과의 사이가 나빠진 경우는 겨우 7%에 불과했어요. 잠시 설레긴 했지만 한순간의 감정보다는 애인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이 남자도 역시 그날 후로도 클로이와 여전히 잘 만나고 있었어요. 앨리스요?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고요. 사랑은 노력. 물론 잠시라고 해도 애인이 한눈을 팔았다는 사실을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설렘을 애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어떻게든 꽁꽁 숨깁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곁눈질로 쳐다보고는 못 본 척 애인의 손을 더 꽉 잡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남자가 앨리스에 대한 호감을 끝까지 클로이에게 티내지 않은 것처럼요. 순간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애인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박원의 노력이라는 노래 가사 중엔 이런 부분이 나와요. 사랑을 노력한다는 게 말이 되니. 하지만 저는 노력 없는 사랑이야말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노력 없이 뜨거운 열정만으로 유지되는 사랑은 연애 초기에나 가능하거든요.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건 관계를 이어나가려는 의지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설레다가도 역시 내 애인이 최고지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의 애인을 선택하는 것, 그 역시 사랑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선택한 것이 훨씬 더 복잡하고 궁극적으로는 덜 유쾌한 현실의 생략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식했다. 지금까지 애인 앞에서 욕해도 되는 유일한 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